눈에 띄는 것만 기억하는 뇌. 현저성 편향. 눈에 띄는 것만 기억하는 뇌. 비행기 사고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반면 매일 도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는 뉴스 한 귀퉁이에 간신히 언급된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비행기 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때 더 두려워한다. 이처럼 두드러지고 자극적인 정보가 우리의 기억과 판단을 지배하는 현상을 현저성 편향이라고 한다. 인간의 뇌는 눈에 잘 띄고 강렬하며 극적인 사건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야 했다. 멀리서 풀숲이 흔들리면 그것이 사냥감일 수도 있고 포식자일 수도 있었다. 이 진화적 생존 본능은 오늘날에도 작동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 띄는 사건과 극적인 이미지가 뇌의 주의를 과도하게 끌며 합리적인 판단을 왜곡한다. 심리학자 타버스키와 카너먼은 가용성 휴리스틱 연구에서 이를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에게 영어 단어에서 K로 시작하는 단어와 K가 세 번째 글자인 단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물었을 때 대부분은 전자를 택했다. 사실은 후자가 더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정보 즉 단어의 첫 글자가 더 쉽게 떠오르는 현상에 끌린 것이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일상 속의 현저성 편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뉴스와 미디어, 테러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만 매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질병이나 기아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보다 테러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소비행동, 대형마트에서 화려한 조명과 포스터로 강조된 특가 상품은 실제로는 평범한 할인일지라도 소비자에게 더 가치 있어 보인다. 직장 평가, 상사가 직원의 평소 꾸준한 성과보다 한두 번의 눈에 띄는 실수나 화려한 성과를 더 크게 기억한다. 그 결과 평가가 왜곡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현저성 편향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정치 담론, 정치인들은 국민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극적 사건을 강조한다. 실제로는 구조적 문제 경제 구조, 교육 격차가 더 중요하더라도 대중은 눈에 띄는 이슈에 집중한다. 법과 범죄, 희귀하지만 잔혹한 범죄 사건은 언론을 장악한다. 그 결과 대중은 범죄율이 실제보다 훨씬 높다고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는 형사 정책의 과잉 대응을 낳기도 한다. 기업 경영,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 지표 매출 성장률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덜 현저하지만 중요한 지표 직원 만족도, 장기적 혁신 투자는 뒷전으로 밀린다. 디지털 시대에 확대된 현저성 편향은 더 확대된다. SNS는 눈에 띄는 것을 경쟁적으로 확대한다. 자극적인 제목, 화려한 이미지, 극단적인 발언이 평범한 사실보다 더 많은 클릭을 끌어모은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조회수를 위해 극적인 영상과 THUMBNAIA를 강조하고 트위터 혹은 X에서는 선동적인 문장이 평온한 설명보다 더 널리 퍼진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현실보다 과장된 세상으로 기울어진다. 현저성 편향은 다음처럼 사회적 자원의 왜곡된 분배를 낳는다. 정부는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에는 즉각 대응하지만 덜 주목받는 구조적 문제는 방치된다. 기업은 눈에 잘 보이는 단기 실적에 집착해 장기적 혁신을 소홀히 한다. 개인은 화려한 기회에만 매달리다 눈에 덜 띄지만 중요한 일상을 놓친다. 현저성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다음처럼 눈에 띄는 것과 실제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숫자와 데이터 확인. 사건의 규모와 빈도를 감각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 확인하라. 지속적 현안 주목. 언론에 덜 보도되는 문제일수록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용한 성과 존중. 눈에 띄지 않는 꾸준한 노력과 장기적 과정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현저성 편향은 우리 뇌가 여전히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것에 사로잡힌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렇다.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단지 눈에 띄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극적 사건의 소음을 넘어 세상의 본질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성 휴리스틱. 우리는 왜 확률을 오해하는가? 한 대학에서 심리학과 학생 린다에 대한 짧은 묘사가 주어진다. 린다는 31세, 총명하고 솔직하다. 철학을 전공했고 사회정의 문제에 깊이 관심이 많다. 대학 시절 차별 철폐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제 질문이 주어진다. 린다는 은행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은행원이면서 여성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답을 택한다. 하지만 이는 확률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논리적으로는 1번이 더 확률이 높다. 은행원 집합은 은행원이자 여성운동가라는 부분 집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정 조건 여성운동 참여를 추가하면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설명 속 특징이 여성운동가의 전형성과 잘 맞아떨어지자 확률적 논리를 무시한 것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전형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가에 따라 확률을 추정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객관적 확률보다 겉보기 유사성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이나 범주의 전형적 특징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확률, 기저율, 베이스 레이트, 객관적 데이터는 뒷전으로 밀린다. 우리 뇌는 복잡한 확률 계산을 하기보다 이것은 저것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직관적 판단을 선호한다. 문제는 이 직관이 종종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일상 속의 대표성 착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채용 면접, 지원자가 전형적인 리더상에 부합하면 실제 능력보다 리더십이 뛰어날 것이라고 과대평가된다. 반대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지원자는 관리 능력이 없을 것이라 속단하기 쉽다. 스포츠, 한 선수가 연달아 좋은 성적을 내면 사람들은 실력이 급상승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확률적 변동일 수 있다. 이른바 핫핸드 착각도 대표성 휴리스틱의 일종이다. 투자 시장, 어떤 기업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처럼 보이면 투자자들은 실제 수익 구조와 무관하게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착각한다. 겉모습이 성공 기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범죄 추리, 사람들은 범죄자는 험상궂고 위협적일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범죄자는 평범한 이웃일 수도 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경찰 수사와 법정 판단에도 왜곡을 낳는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특히 확률 게임에서 두드러진다. 예컨대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 그리고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두 경우 중 어떤 것이 더 무작위적일까? 사실 두 결과의 확률은 똑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두 번째가 더 그럴듯하다고 느낀다. 무작위는 고르게 섞여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전형적 이미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앞면이 5번 연속 나왔으니 이제는 뒷면이 나올 차례라는 생각 역시 확률 법칙을 오해한 결과다. 과거 결과와 상관없이 매번 앞뒤의 확률은 50대 50이다. 그러나 대표성 휴리스틱 때문에 우리는 동전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것이 바로 도박사의 오류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표성 편향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정치, 유권자는 카리스마 있고 연설을 잘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리더로 상상한다. 따라서 그 사람이 실제 정책 능력이 부족해도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믿는다. 이렇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보다 외모, 말투, 이미지 같은 전형적 특징에 의존해 투표하기도 한다. 예컨대 젊고 활기차 보이는 후보는 혁신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법정,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범죄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반대로 점잖고 지적인 이미지는 무죄 추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과학과 음모론,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패턴으로 설명하려는 경향도 대표성 휴리스틱의 산물이다.
예컨대 지진, 전염병 같은 무작위 사건도 특정 음모와 연결시켜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엔 대표성이 확대된다. 오늘날 알고리즘은 전형성을 더욱 강화한다. 유튜브 추천 영상, 뉴스 피드, 온라인 광고는 사용자가 이미 선호한 패턴과 비슷한 것만 보여준다. 결국 사람들은 더 쉽게 이건 내가 아는 그 패턴과 닮았다, 진실일 것이다라고 결론 짓는다. 가짜 뉴스조차 그럴듯한 이미지와 스토리만 갖추면 빠르게 확산된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름길이지만 치명적인 오판을 낳는다. 합리적 확률 계산이 무너진다. 투자, 도박, 편견과 차별을 강화한다. 외모, 성별, 직업 고정관념, 정책과 과학적 판단을 왜곡한다. 그럴듯한 설명에 집착. 대표성 휴리스틱에서 벗어나려면 직관적 유사성 대신 객관적 확률을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숫자와 데이터에 의존하기 겉모습 대신 실제 수치와 증거를 확인하라. 즉, 전형적 이미지보다 실제 통계와 비율을 살펴야 한다. 전형적 이미지 경계하기. 누군가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사건의 전형성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성 고려하기. 어떤 집단을 몇 가지 특징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다양한 사례와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한다. 시간을 두고 검증하기. 첫인상보다 장기적 패턴을 살펴야 한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인간이 확률보다 그럴듯한 이미지를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관은 빠르지만 종종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 따라서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럴싸해 보이는 전형성에 속고 있는가? 나는 지금 확률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럴듯해 보이는 이미지를 확률로 착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고정관념의 안개를 넘어보다 정확한 판단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